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는 분들 많으시네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또 2020 데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트로하고 그리고 OT 소개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시고 책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뭐 급하신 거 없어요. 천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게임 하시기 전에 게임의 간단한 법칙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는 게 좋겠죠? 따라서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첫 시간이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정복이라니까 뭐 갑자기 나폴레옹 생각나고 그럽니까? 이게 떳떳하네 전부.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하는 수업이에요.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영어 과목 정복하기 그랬는데 사실 요즘은 엄청나게 어렵게도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실수하면 한두 개 틀리는 게 맞아요. 그죠? 예, 그만큼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답은 있습니다. 이 실수를 잘 줄이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찾으면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영어 과목이고, 그리고 이 실수에서 여러분이 한 단계 뛰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뭐 초시생이다, 재시생이다, 삼수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9급은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시기나 타이밍을 놓치면 재수나 삼수를 하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직급이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3개만 한번 얘기해 보면 몇 가지만 얘기한다고요? 3가지면 정확하게 뭐 항상 그죠? 병가지 상사다 하니까 3-4번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 사람은 기본기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 저 사람은 인성이 기본이 딱 돼 있어. 우리가 기본이란 말을 엄청나게 찾죠. 이 영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기본으로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 출석이에요. 출석입니다. 첫 번째는 출석입니다. 자, 단어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출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 5분 전에 온 친구와 30분 전에 온 친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분 전에 온 친구는 그냥 이제 숨고르기 하고 수업을 듣겠죠. 그죠? 하지만 30분 전에 온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쫓길 때의 30분은 진짜 3분처럼 빨리 가지만 내가 여유로울 때의 30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2시간, 3시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그날 영어를 공부할 것을 한번 예습을 하십니다. 복습은 필요 없어요. 왜? 제가 철저히 다 해주기 때문에 그날 집에 가셔서 도서관 가셔서 아니면 고시원 가셔서 한 30분 정도만 복습을 하시면 끝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자꾸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중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30분 일찍 와서 여러분 다음 내용이 무엇일지 문법 그리고 단어 그리고 독해 파트를 한번 쭉 간단히 서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출석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걸 한다면 여러분 벌써 몇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30분 다 일찍 오셨죠? 제가 여기 30분 전부터 서 있었는데 그저 30분 전부터 와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기본은 뭘까요? 그렇죠. 단어입니다. 단어. 자, 여러분 저쪽에 10시 방향 한번 구석에 보세요. 뭐 전국에 계신 그죠? 인강을 신청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도 제공되고 있는 저희 그죠? 진동 카페에 있는 어휘 테스팅까지 저기 나와 있는 게 전부 여러분은 그죠? 단어장으로 다 나가 있을 겁니다.
받지 못한 분은 데스크에 가서 그죠? 2400 단어장 주세요. 이러면 다 처음에 그죠? 등록하신 분들은 받았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주마다 테스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강제하지 않는 자율이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정해진 범위에서 테스팅을 2시간 끝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수업 방식에서 채택한 거니까 야, 나 이 분량이 너무 적다. 난 적어도 민사고 아이들이 500단어씩 하루에 외운다는데 에게 내가 30 가지고 이 일이야 이러면서 좀 더 하고 싶다 하면 뒤쪽에서 내가 정해준 범위보다 뒤쪽에서 저것이 시작이 뒤쪽이면 앞쪽에서 여러분 페이스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는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외우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등원하시다가 그저 하원하시다가 짬짬이 나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집중해서 5개, 4개 이렇게 짬짬이 외우시면요 이게 태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남는 시간들은 충분히 기본서 공부하는 데 투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본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하라. 출석, 단어.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응? 없어요? 기본서가 있지, 기본서. 기본서. 세 번째, 기본서예요. 기본서라는 말에 기본이 붙어 있어요. 기본서. 자, 가끔은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 군계일학, 이게 뭐야, 군계일학. 그죠? 무리를 지어 있는 그 많은, 그죠? 학들 중에서 탁 튀어나듯이 한 마리가 딱, 그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것이 군계일학이잖아요. 하지만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같이 가는데 기본서 안 봐.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기본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페이지를 보면 최소한 500에서 800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영어는 600이라서 뭐 크게 부담 안스러운 것 같아도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서를 철저히 독파하면서 가시는데 제가 하라는 곳 그리고 포인트를 정해주는 곳 그런 곳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서에 충실하라는 것은 내가 적어준 것만 달달달 외워서는 안 되고 자 결석하지 않고 출석하셔서 단어 짬짬이 공부 매일같이 하시고 기본서도 매일같이 충분히 하시면서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질문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그저 강의를 했다고 느껴도 그 다음 시즌에 가서 또 강의를 해보면 이 부분은 내가 지난 학기에는 잘 설명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와 한탄이 딱 가슴에 서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는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그 수업 시간에 이거 적는 거에 충실하지 마시고 적다가 만약에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거기를 체킹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저기 선생님이 저쪽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싹 적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에서 막 찢어져요. 가슴이 막 찢어져. 저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쯤 할 때 여기쯤 오시고 자 이해 못했거나 못 적었으면 거기를 체킹을 해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끝난 다음에 거기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질문은 어디에서 한다? 두 번째. 요즘에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입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 유튜버들이잖아요. 그죠? 그 연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박났다 그러겠지만, 물론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수입이 무한정인데, 그 카페를 적극 이용하는 그런 활용법을 이용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통 카페를 왜 적극 활용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주머니에 다 고성능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있죠? 지금은 다 꺼놓고 있죠? 이따 벨소리 울리면 제가 뺏어갑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진동하시거나 아니면 구시원에 처박아두거나
가방에 딱 두어 두시고 나중에 이제 그죠? 역시 하원하실 때 그것을 온 하시면 돼요. 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체킹하고 가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카페에 올리십니다. 그러면 저는 쉬는 시간마다 전화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서 보물이 나올 것처럼. 그러다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답변을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또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날 질문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는 아, 선생님이 아파서 쓰러졌구나. 내지는 뭐 부모님이 상을 당하셨구나. 아니면 그죠? 뭐 처갓집에 뭔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늘 다가가 있습니다.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만 질문을 자제해 주시면 제가 그 이전과 이후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항상 제가 그죠? 카페 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 온 거 딱딱 뜨게 돼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결하는 스타일로 소통을 24시간에서 4시간 빼고 20시간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라. 자,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자, 맘먹고 한 30개씩 질문을 올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죠? 다른 사람이 좀 짜증나니까 그때 여러분이 정리를 합니다. 자, 내가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생각해보고, 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자,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무슨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만 이해됐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뭘까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 안 풀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요구를 해줘야 여러분에게, 그죠? 정확하게 아주 포인트를 찍어서 수술을 해드린다 이거예요. 그냥 선생님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3번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2번인데 3번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걸 가지고 3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구체적인 질문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 선생님이 답변하기도 전에 내가 불쑥 답변하면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커뮤니티예요. 나하고 그 학생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 한, 그죠? 내가 다른 질문에 또 질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질문을 더해도 좋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카페를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자신감이듯이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고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제가 한번 강의 마지막에 따라오라. Follow me, follow me. 그죠? U 플러스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가서 실패한 사람, 여기에 지금 제가 쓱 보니까 한두 분은 이제 재시생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능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는 정말 기초가 안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그 기초가 안 돼 있는 거를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게 12주에서 13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 정도 1회독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린다거나 출석을 그죠?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서 펑크난 그러한 진행을 가지고 가시면 결국에 이 사람은 나중에 문제풀이의 시험장까지 가서도 끝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내가 무수히 봤습니다. 무수히 봤어요. 물론 능력이 조금은 자기가 공부한 것이 좀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이것이 활용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정확하게 믿고 따라오지 않고 내가 옆으로 세워서 다른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부담 없이 하라는 대로 천천히,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 가면 거의 90%는 합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오라는 말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감을 갖는다. 그래, 나는 합격한다. 이런 자기 주문을 외우시면서 매일같이 모든 과목을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적절히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체력 관리도 좋습니다. 체력도 우선 가장 중요해요. 체력 관리. 그럼 어찌 하면 되겠어요? 합격한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일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매일같이 있는 수업에 충실한 겁니다. 전공이면 전공, 공통과목이면 공통과목에 그날 수업을 철저하게 따라하고 그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공통과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은 주말도 필요 없어요. 계속 틈틈이 그죠?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공통과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3과목씩 하셔야 되는 거고 주말에는 전공이 있던 요일에 전공 과목하고 못했으니까 주말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공을 보충하고 또 공통과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그리고 간단히 운동도 하고 잘 드시고 왜냐하면 잘 먹어야지 머리가 돌아가요. 잘 먹지 않고 그냥 뭐 없다고 라면이나 대충 때우고 다이어트 중인데 무슨 라면 집어 던진다든지 그죠? 니까지 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철저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망가지더라도 먹으면서 잘 드시고 휴식을 취한다. 근데 제가 한번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나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자기는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왜? 집중해야 되거든. 집중 안 되고 자꾸 잡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과감히 놓고 잠을 충분히 취한다거나 충분히 그죠? 걷기를 한다거나 해서 그죠? 운동을 해서 그것을 싹 일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가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쉬었다. 좋습니다. 쉰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를 회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쉬면서 잘 되지 않으면 쉬라고 해서 뭐 한 3박 4일 쉬라는 게 아니고 주말에 여러분이 원하는 휴식 정도는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기본에 충실하고 카페를 적극 활용하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영어 과목 정복하기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여기 교재 보시면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앞에 이제 문법 그래머에 대한 거, 두 번째 파트가 리딩 컴프레hen션 독해에 관한 거, 세 번째가 회화, 그죠? 아니요, 회화 아니고 단어와 이디엄 또는 그죠? 회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파트를 자세하게 페이지 투 페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나 회화 파트는 간단하게 정리를 그냥 하는 걸로 마치고요. 우리가 주로 할 부분은 어법과 독해 파트입니다. 그 부분을 나누어서 어법은 설명을 보충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2시간 정도 활용하고 독해는 1시간 정도 활용해서 지금 13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주 동안 이 교재를 1회독합니다. 1회독. 딱 한 번에 1회독. 초시생은 잘 들어야 돼요. 초시생은 그게 1회독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 재시생도 있고 하지만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재시인지 아니면 삼시인지 모르겠지만 1회독은 이 교재가 체인징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1회독은 여러분 처음 하시는 초시생처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1회독하면 여기에 제가 마킹을 해줘요. 마킹을 합니다. 마킹을 어떻게 하겠어요? 별표가 5개, 5성급이냐? 그 다음에 별표가 4개, 4성급이냐? 별표가 3개, 3성급이냐?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정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선순위 단어라는 게 있죠. 그죠? 우선순위 단어. 이 단어도 저것도 그냥 2400 단어장 하나 아니에요. 저거 끝나면 3300 단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2400 단어장을 충분히 한 사람은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저 2400 다 외웠는데요. 그러면 제가 교무실로 그죠? 코트레를 끌고 가서 몇 단어 물어봅니다. 제가. 그럴 때 여러분이 탁탁탁 대답을 하면 당신은 3300 단어장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명령을 하다라면 데스크에 가서 받으셔서 그걸 그 다음 주에는 계속 저 시간에 계속 테스팅 하셔야 됩니다. 근데 초시생이 3개월 안에 3300 단어장으로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2회독 할 때는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400 단어장을 완전히 아주 씹어 먹는다고 그러죠. 그죠? 완벽하게 너덜너덜 할 때까지 다 여러분 거로 만들고 자신이 있을 때 오시면 3300 단어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3300 단어장은 제가 강의 1년차부터 공무원 준비를 강의하는 1년차부터 10년차 되던 해에 동의어 사전이라고 만들었어요.
테마를 333개로 만들어서 한 테마당 동의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10개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것들을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레벨업 상태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늘 별표 5개, 4개, 3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와 조금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5개를 다 해봐야 30개밖에 안 됩니다. 오늘 또 10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영어 시험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 밑에 있는 그죠? 중학생 시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최고도에 있는 모든 시험까지 항상 나오는 거 30개 정도 있는데 오늘 10개 얘기할 겁니다. 10개. 10개 정도 얘기합니다. 전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도 30개고 3개도 30개인데 그러면 100개가 안 되네요? 그렇죠? 100개가 안 됩니다. 이거 다 털어봐야 100개가 안 돼요. 하지만 1회독할 때 제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해드리는 것만 쭉 따져보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것도 숙달시켜서 최소한 50개 미만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여러분 머릿속에 최대한 적게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최대한 적게 만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땅 터지면 여러분 그죠? 시험장에 가서 이게 쫙쫙 나올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1회독을 하는데 여러분 12주 정도 소요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몇 회독 하셔야 되는지 아십시오? 20회독 해야 돼요. 언제 그럼 12주면 20회독이면 곱하기, 그죠? 그것도 수학은 잘해요, 그런 거는. 그러면 뭐 날새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건 12주에 1회독 했지만 여러분 이제 2회독은 같이 여기에 역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리고 뭐 전국에서 불가피하게 지금도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인강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20회독을 어떻게 하느냐. 자, 30개 맨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넘기면서 다 보는데 요거 하루면 됩니다. 하루 한 2-3시간이면 돼요. 30개 쭉 보면서 표시해 놓은 것만 쭉 넘어가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1장의 동사편,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렇지. 2장의 시제편, 시간조건 부사절이네. 별표 5개짜리가, 그렇지. 3장의 조동사, 뭐가 있네. 주장동사네. 이러면서 쭉 보는데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냥 하루 잡는 거예요. 넉넉히. 왜? 이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그죠? 매일같이 서너 과목씩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시간까지. 요것도 다 보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고 다 보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그죠? 두 번째 2회독 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공부를 한다 치면 3일이면 2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3일이면. 자, 그러면 3개월 걸쳐서 1회독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1회독 공부할 때 절대 결석을 하면 안 돼. 버릴 게 무엇인지, 취할 게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줄여서 쓸 것인지를 3개월 동안 충분히 워밍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상태가 딱 되고 나면 이제 2회독은 3일씩밖에 안 걸려. 그러면 30일 내내 주말 다 빼고도 적어도 30일 내내 한다면 10회독은 할 수 있는데 한 5회독 정도로 보자 이거야. 그죠? 그럼 그 다음 달에 4개월째는 5회독, 그 다음 달에 5개월째에 5회독, 그 다음 달에 6개월째에 5회독, 그럼 총 대략 몇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회독이 두 번째 오프라인이 끝나는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프라인의 6개월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 20회독이 끝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전투 준비가 아니라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여러분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딱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회독을 언제 볼까가 아니고 철저하게 1회독 할 때 no absence, 결석하지 않고 잘 표시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초시생은 이제 갈 길이 멀고 막막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재시생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아는 거 설명하거든요. 선생이 늘 그날 얘기했던 거 또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거든요. 집중이 안 됩니다. 동공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슬슬 그죠? 이 테이블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 주변의 분위기가 나를 계속 몰아내는 듯한 그런 중압감에 빠집니다. 절대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당당하게 와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신다. 길지도 않아요. 앞으로 6개월만 여러분이 고생하시면 된다. 오케이? Are you ready?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그 교재에 차례가 있어요. 차례 앞에 맨 앞에 한번 펴봅시다. 거기 뭐 사진이 훨씬 더 못 나왔죠? 표지 그죠? 커버의 안쪽을 보면 이게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 옷이라서 예, 오용어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쭉 넘겨보면 머리말이 있습니다. 머리말. 자, 프롤로그 머리말을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좀 풀어서 뒤에까지 쭉 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점 비법, 영어 정복 비법이 뒤에 나옵니다. 그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 읽어보신 분은 다행이고 안 읽어보신 분은 혹시라도 이따 저녁에 가서 예, 그죠? 감동의 물결이 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파트 1 문법 그래마 파트로 가십니다. 10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기 차례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부분의 특수 부문까지 17챕터입니다. 거의 한 주에 하나씩 진행한다고 보고 대신 이제 뭐 관사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을 몰아서 형용사, 부사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주에 2개, 3개 나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하루에 한 챕터 정도 나간다. 한 주에 이렇게 보시면서 가고요. 그 뒤에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가 많지는 않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 요지, 제목, 그 다음에 추론, 연결어, 어순배열, 내용일치, 불일치, 그래 통일성 이런 거 정도로 해서 10개 테마로 그저 하나 정도씩 맛배기로 진행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문법 다음에 보면 문법 다음에 넘겨보세요. 동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just do it now라고 되어 있는 거기 푸른색 부분에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게 뭐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꾸준히 여기에 나와준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합격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선생님하고 대화 한마디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진동카페에 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모두의 고민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자, 왼쪽 페이지에 뭐라고 쓰냐면 문장의 종류라고 써보겠습니다. 문장의 종류. 왜 영어 동사 배우기 전에 문장의 종류를 배우는가? 자, 모든 거는 여러분 단어 하나를 딱 던져놓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문장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영어의 모든 시험의 시작과 끝입니다. 문장으로. 그 문장이라는 거 간단히 공부해야 되는데 종류를 배우기 전에 문장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그죠? 첫 글자 하나 대문자로 써야 돼요. 소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죠, 동사. 동사. 수로라고 하죠. 수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침표나, 물음표나,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다. 이렇게. 이게 문장이죠. 이게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말과 어순이 바뀌어져 있죠? 수식하는 말을 우리는 조용하고 시원한 그러한 그죠? 분위기. 자, 조용하고 시원한 분위기를 할 때 조용하고 시원한이란 말이 그죠? 분위기란 명사를 수식하죠. 이렇게 짧은 말들은 영어도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가기도 하지만 조금 길면 우리말은 뒤에 가서 자, 분위기, 조용하고 한적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절대.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좀 여담이지만 자꾸 이제 영어를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열어줘 문 꼭 와야 돼 너?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보내니까 애들이 야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해서 보내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이 수로가 이 가운데 있고 뭔가 첫 글자 대문자로서는 이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주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말도 그죠?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로가 있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이 뒤에가 있는데 사실 우리말은 얘가 항상 뭐 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걸 쓴다고 해도 뭐 특별하게 어순이 지금은 영어가 많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문장을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우리말도. 그런 것처럼 바뀌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여기에 수로가 꼭 있다는 거죠. 이 수로가 동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틀렸니 맞았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보세요. He is honest. I like him 이라고 썼습니다. 자, 마침표 봤죠? 보세요. 마침표. 풀스탑이라고도 하고 피어리드라고도 합니다. 마침표. 자, 그러면 그는 정직합니다.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정보가 이걸 봤을 때 보세요. 대문자로 썼고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수로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네요. 그죠? 수로가 2개가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봐요. 수로 동사는 이거는 주어가 이 동사 한다는 관계에서 하나만 필요하지 얘가 이거 하지 얘가 이거지 맞잖아요.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대문자로 수로를 가지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는 거 이거를 주인절, 주절, 메인 클로즈, 주절이라고 그래요. 주절이 이렇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문장이라 한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절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문장이라고 해요. 만약에 종속절이 내가 만약에 아프다면, 내가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해 뒤에. 그러면 도대체 결론이 없잖아요. 이 문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면, if, although, as, because 이런 말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나만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주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절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써더라도 주절이 이렇게 2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집에 주절이 2명이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싸우죠. 그렇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재산 요만한 거 가지고도 막 살인사건이 나듯이 문장이란 결국 주절을 2개를 두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 오늘 별표 5개 중에서 10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뭘 쓰게 영어를 공부할 때 제1규칙 주절 컴마 주절 또는 주절 플러스 주절은 안 된다. 그죠? X. 주절 컴마 주절 안 된다. 주절 플러스 주절 안 된다. 이러면 좀 재미가 없어. 수업이 재밌어야 돼. 그죠? 주절 컴마 주절 안 돼요. 이래 돼. 안 돼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법을 틀려야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어라. 그죠? 앙대요 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가 아니고 앙대요. 자, 왜냐?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뭐 제가 뭐 재롱 떨어봐야 그죠? 닭살 이러겠죠. 그러니까 주절 컴마 주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절 컴마 주절 안 돼요지.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제일 법칙이야. 모든 영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살짝 옆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I have many novels, 자, both of them are borrowed from the public library.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도 진짜 그죠? 일본 큰 실수한 거야. 대한민국에 그죠?
현 주소를 완전히 4, 50년 전으로 생각한 거죠. 잘못 판단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퍼블릭 라이브러리도 거의 조금 큰 동원 하나씩 다 있어요. 혹시 그 도서관 이용해 보신 분? 이거 봐. 공부하고 담싼 사람들이야. 여러분 전부 신병 같아. 가만히 보면은 전투 지금 막 훈련받기 전에 신병들. 나중에 그죠? 딱 12주가 지나면 눈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각진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발 빠지지 말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빠지지 말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이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나는 많은 소설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2권은 도서관에서 빌린 거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뭐예요? 주절, 콤마, 주절이잖아. 그죠? 주절, 콤마, 주절이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게 틀린 문장인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는 좀 길게 주어. 왜?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사람들을 테스팅하는 시험 문제인데 이게 he's honest, I like him. 틀렸니 맞았니 그래봐.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단어를 길게 주거나 조금은 좀 그래도 단어가 어려운 듯한 것들이 있는 게 시험 문제면 난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나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야. 그럼 얘를 고치는 방법 잘 보세요. 주절 컴마 주절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면 이렇게 고쳐볼게요. He is honest.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그리고 I like him.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됩니다. 요게 딱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주절은 딸랑, 주절은 앞으로 제가 V1을 붙일 거예요. 주절 동사 한 개만 딱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란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단한 문장이다, 단문이다, simple sentence라고 그래요. 문장이 센텐스니까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 동사 마침표 있는데 주절 컴마 주절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단문으로 쓰는 거예요. 단문 simple sentence로 쓰는 겁니다. 단문이라는 게 뭐예요? 주절 하나만, 주절 한 가지만 들어있는 문장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 쓰지 않고 난 달리 쓰고 싶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요걸 또 이렇게 써볼게요. He is honest.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난 사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중간에 and를 붙이는 것이. 그죠? 이렇게 붙입니다. 중간에 and를 넣어주는 순간 이 and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 여러분이 개인주택에 산다면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담장이에요. 담장. 이 담장이 있음으로써 저쪽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쪽 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저쪽 집의 것이지. 이쪽 집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담장을 통해서 저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나의 바리케이트.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단문, and, or, but, 단문 이런 문장 구조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중문이라고 그래요.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 그죠? 단촐하게 있었는데 딸랑 있다가 and가 연결되니까 답은 무거워지죠. 느낌이. 그래서 중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를 중문이라고 한다. 중문. compound sentence라고 합니다. compound sentence. 모든 여러분이 문장을 보고 문제를 풀고 독해를 하건 해화를 하건 그거는 다 문장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해화 중에는 짧게 그죠? 읍스 이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앞에 그죠?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거나 한 문장의 주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략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중문으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문으로 안 쓰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잘 봐요. 맨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니까 첫 글자는 얘를 붙이고 이리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문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 he is honest라는 절을 접속사가 이렇게 끌어안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접속사 나한테 따라와. 그래서 he is honest의 이때 is는 이때는 얘도 B1, 얘도 B1으로 단문 and 단문에 중문이 연결됐지만 요거는 접속사를 써줌으로써 종속 접속사가 B2. 종속절은 앞으로 제가 B2로 묘사해요. 동사 2는
종속절의 동사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종속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인데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주인한테 월세를 주거나 전세금을 주죠. 그래놓고 그게 뭐야? as나 because가 월세나 전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주인과 함께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문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는데 앞에 있는 절은 새로운 세대의 가구지만 접속사를 월세를 내고 있는 월세를 사는 집이고 여기는 주인이라고 해서 주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종속절, 주절 또는 주절, 종속절 이런 패턴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한다? 이런 접속사에 의해서 붙여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건 대등한 관계로 단문이 대등하지만 얘는 접속사를 내고 이 주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꼴이기 때문에 겹쳐있다. 복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복문이다. 이것은 콤플렉스 센턴스라고 합니다. 콤플렉스 센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동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문장의 종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보세요. 단문은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한 개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문은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게 중문이고 그 다음에 복문, 자 종속절, 주절 또는 주절을 앞에 쓰고 주절 플러스 종속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복문입니다. 복문이에요. 이게 영어 문장의 종류가 얘가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야. 여러분 어떠한 문장을 지금 보더라도 일단 쉬는 시간에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 개가 아닌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 다 그저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장이 다 이거라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복문을 얘기해 봅시다. 분명히 대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저 뒤에 마침표가 있는데 쭉 가면서 보니까 동사가 5개가 있네. 동사가 5개가 있어. 그런데 등위 접속사는 하나도 없어. 동사가 5개 있는데 등위 접속사는 없어. 그러면 이 안에 주절은 몇 개 있는 거예요? 주절은 1개야. 주절 하나밖에 못 써. 주절 1개가 능력이 있어서 4개의 종속절, 새들어 사는 사람을 4가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새들어 사는 사람이 4가구면 거기에 종속 접속사도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4개가 있다는 거지. 종속 접속사가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종속절이 4개 있다는 것은 그러면 동사가 이 안에 문장 속에 총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개가 있어야지. 종속절 4개 있어봐야 주절이 하나 없으면 문장으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주절이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부분까지 동사는 총 5개, 종속절은 4개, 주절은 1개, 종속접사 4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문장을 쭉 봤는데 여러분이 동사 표시를 해야지 빨리 잘라서 분석을 할 거 아니야. 주부와 술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사를 찾아야 되니까. 동사 찾았어. 주부. 술부, 동사부터 시작해서 술부. 그렇다면 여기 안에 있는 문장은 동사가 벌써 4개네? 동사 4개면 주절 몇 개? 1개. 그러면 종속절 몇 개? 3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종속절이 되는 거죠. 동사수에서 마이너스 1 하면 나머지 다 종속절 개수가 되는 거죠. 동사수가 2개다 마이너스 1 하면 종속절 1개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1개다 볼 것도 없어. 얘는 무조건 주절의 동사이어야 하는데 앞에 종속 접속사가 버티고 있으면 이 절은 틀린다 맞는다? 틀린다. 왜? 주절이 필수 요소니까. 종속 접속사가 있고 동사가 1개 있는데 주절이 없어. 그럼 이거 맘만 써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의미가 없지. 항상 주절이 최고예요. 메인 클로즈가 최고야. 자, 그럼 얘를 보시라고. 이건 주절이 2개야. 의미는 분명히 many novels라고 돼 있어. 그러면 단문이고 여기도 지금 borrowed가 동사죠. 여기도 have가 동사죠. 지금 B1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여러 권의 소설책이 있는데 그 소설책들 중에서 2권이 빌린 거야. 도서관으로부터. 공공도서관에서. 그럼 얘를 맞는 문장으로 붙이시오. 그러면 어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and 하나 넣어주면 되지. and 쉽게.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충문되는 거지, 충문. I have many novels and lots of them. 이렇게 하면 되는데 and가 잘 안 들려. 들릴 때는. 어쨌든 and를 써주면 맞아. and를 써주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d하고 요 and 나 쓰기 싫어. 그럼 요 접속사하고 여기 them을 빼는 대신에 뭘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both of which. both of which 그러면 얘가 문장의 종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본문 되는 거지. 얘 봐봐. 이 which가 뭐라는 거야?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라잖아.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 나왔잖아. 그 얘가 B1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B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무슨 문장이야? 본문이야. 그러니까 and를 붙일 것이냐, which나 who나 whose나 whom을 붙일 것이냐, 그건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지.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봐봐. 여러분이 모처럼만 해, 그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선배가 야,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야, 미팅. 그 미팅에 나갔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어디 사세요? 예, 저기 노원구 쪽에 삽니다. 아, 그래요? 멀리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커피숍에 왔습니다. 당신이 있었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봐. 꺼져 그러죠. 그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멀긴 멀어도 지하철로 쉽게 왔고요. 그냥 한 100m 정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축약이 되고 압축이 되어서 이해가 빠른데 지하철 탔습니다. 버스 탔습니다. 360분 버스였습니다. 섰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그래 봐. 꺼져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쓰면 단순한 문장이 그렇다고 저질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문장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긴 문장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걸 최대한 경제적으로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단문, 중문, 본문이에요.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걸 잘 익혀봐. 그리고 문장마다 볼 때마다 한번 얘를 잘 생각해봐. 나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본을 잘 만들어주면 혼자 공부할 상황에 되어서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여러분이 그 바탕으로 충분히 홀로 일어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책을 펼칠 때마다 용어가 이상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고 충분히 그것이 안 된다면 혼자 공부하는 것도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책마다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고시서에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이 있는데 아직도 한 문장 정도는 더 있어요. 문장의 종류 하나 더는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 네 번째는 혼합문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문. 혼합문입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써볼게요. I'm free now. 자, 얼마 전에 잠깐 여담할게요. I'm sorry. 네, 강경화 외무장관이 I'm sorry that 이러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당신들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백색 국가 제외를 철회하지 않는다니 유감스럽소라고 썼는데 국회의원 하나가 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지, 그죠? 나 미안해 죽겠어. 지소미아 철회를, 그죠? 백색 국가 해제를 우리도 너희 나라 백색 국가 해제로 대응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했다고 개인적으로. 에이 진짜 영어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전부 반응이 안 오네.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벌떼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I'm sorry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아니지 나는 쏘리다 이런 얘기지. 여기 집중해. 자, I'm free now. 나는 공짜다 이런 뜻이야? 프리가 뭐야? 한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 지금 한가해.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and so if you are free to 너 역시도 지금 한가하다면 뭐야? I'd like to go to the movie. 뭐 부를까요? 무슨 무비 영화 재미난 거 뭐 있나? 그렇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그죠? 세상에 담 쌓은 사람들인데
고성능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데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아. 누굴까요? 수험생. 그죠? 세상을 잘 읽고 다녀도 괜찮아요. 뭐 너무 신경 쓰고 잡다한 걸 자꾸 검색하면서 보라는 게 아니라 대충 헤드라인을 쫙 봐야지. 아니면 뭐 생활상식, 과학상식, 세계의 어떤 흐름, 기후, 환경, 지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왜? 시사적인 지문이 한두 개는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독해 지문에서. 그런 것들 그냥 우리말로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죠? 좀 역사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뭐 로제타 스톤이 뭐다. 그 다음에 피라밋의 비밀 이런 거라든지 공부할 때 좀 머리가 좀 산만하다. 아니면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검색을 해서 주변의 배경 지식을 슬슬 그냥 공부 안 될 때 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이게 즐기는 방법이에요. 즐기라고 가서 야 오늘 저녁에 맥주 샥 마시고 그죠? 치맥 그러면서 그 다음날 푹 자고 야 역시 고시는 없어. 치맥이 최고야.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머리를 식히는데도 모든 에너지나 주변을 시험에 그러한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즐기는 거 제대로.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so라는 등위 접속사에 제가 이렇게 종속절을 묶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종속절은 제가 묶어요. 왜? 수식하는 절이기 때문에. 이 if절 전체가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주절을 수식하는 거예요. 주절을.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면, 그죠? 자, 그러면 이 if절이 없다고 봐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장의 종류예요? if절이 없으면. 저 위에 중문이죠? 여기 if절 가로로 묶은 게 없으면 단문, and 단문이죠. 난 지금 한가해. 나는 영화 보러 가고 싶다. with you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나 지금 한가하거든. 그래서 나 너랑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굳이 with you를 안 쓰고 앞에 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너 또한 한가하다면 이거 배려하는 거지. 너랑 뭐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가하면 같이 영업으로 가자. 그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들어감으로써 동사가 추가되니까 자 이제 이 앞에 and 앞에가 없다고 보고 if 이하의 절을 쫙 봐봐.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and까지 없다고 보고 if부터 여기까지 있는 문장의 종류가 뭐냐고. 복문이잖아. 복문. 그러면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일 때는 중문이었는데 단문, 등위 접속사, 복문이 섞여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혼합문이 돼. 혼합문. 그래서 이것을 혼합문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혼합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파운드. 잘 봐요. 컴파운드. 중문이지. 중문의 시스템에다가 컴파운드, 콤플렉스. 혼합문인 복문의 형태의 문장이 곁들여진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혼합문은 compound, complex, sentence다. 이렇게 문장을 얘기합니다. 영어는 딱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딱 그냥 이리 쓰면 돼. 이렇게 봐봐. I'm free now. 마침표 쓰고 if you are free too, I'd like to go to the movies. 거질라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쪽은 복문이고 저쪽은 단문인데 그거를 굳이 comma and, comma so라고 연결시켜주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혼합문이 된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문에다가 복문을 섞으면 혼합문이 되는 거야. 그죠? 봐봐요. 단문을 두 개를 나열시키면 중문이 되는 거고 중문에다가 복문을 넣으면 혼합문이 되는 거고 복문은 종속절과 주절이 함께 좌우로 어우러지는 것을 복문이라 한다. 문장의 종류 딱 끝. 이거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야. 단문이라는 게 이제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감탄문이냐, 기원문이냐, 그죠? 명령문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단문 하나를 보고 저게 문장 주절의 동사가 하나 딱 나왔어. 주절의 동사가 하나 딱 있는 걸 보고 평서문이네? 이게 의문문이네? 이게 명령문이네? 이게 기원문이네? 그죠? 감탄문이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게 영어 문장을 만드는 모든 거야. 이 속에 하나씩 이제 이것을 이 틀이 잡혀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해를 시켜봤어. 분해를 시켜보니까 여기에 그죠? 부품이 총 몇 개가 있더라는 거야. 영어의 부품은 8개가 있더라는 거야.
이 8개가 뭐냐 하면 명동에 형부가 사시는데 전에는 접대감이었다는 거지. 전에는 접대감이었대. 뭔 소리인지 나도 몰라. 그냥 뜻이 그래. 자, 그래서 명동 형부 전접대감이라는 8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이렇게 8개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8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 중에 또 항상 학회의 의견들은 학자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소수론이지만 구품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우리가 부품을 뭐라고 해요? 품사라고 그래요. 품사.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 말을 만드는 부품, 품사라고 하거든요. 팔품사인데 구품사, 관사도 있지 않냐? 관사, 영어 지글지글한 관사, on, 더. 근데 관사는 명사 앞에 씀으로써, 그죠? 자, I have a book 그러면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때 어는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까 원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원은 지금 북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관사는 형용사 범위에 포함시키자라고 해서 8개로 통일해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문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동사. 그래서 동사를 배우게 된다. 이해되셨죠? 자, 타임스업.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할 말 더 해야 되는데